어제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제 다극 체제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혹은 희망사항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극 체제는 이젠 현실이구나. 그것도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의, 한국 사회의 인식 혹은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은 이 현실하고 좀 과도하게 지금 괴리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를 벌써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야기 와서 3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세계화되지 못한 채 거꾸로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마저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지금 준비된 텍스트가 발표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읽는다든지 하는 건 도무지 시간 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결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고 다른 분이 또 비슷한 주제를 또 말씀을 하실 건데 그게 가급적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극 체제의 이야기는 이미 작년 2월 4일, 1년 전이군요. 1년 전도 더 된 2월 4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천명이 된 다음에 이제 1년 뒤인 오늘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다극 체제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 화두를 양 정상이 들고 세계인 앞에 제시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사건이 두 가지를 언급할 만한데 하나는 국제형사법원, 우리말로 재판소라도 번역을 하던데 ICC에서 이 푸틴과 거기 아동인권 담당관이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어제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 영국군이 탱크와 더불어 열화 우라늄 탄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 직접 푸틴이 언급하는 걸 들어보니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핵 드티밤으로 분류를 하는데 열화 우라늄 탄은 만일 너희들이 쏘면 우리도 쏜다 해서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 전술 핵 이야기까지 다시 또 이렇게 분석가들이 들고 나온 걸 볼 때 상황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 기반 질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참 낯설고 여전히 시사 용어에도 잘 나오지 않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 보면 거의 매일 이야기하는 게 규칙 기반 질서, 국제 질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중러 양국 정상이 UN 중심의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를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UN 중심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대립되는 경우에 따라 갈등하는 두 개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념에서 본다면 아니 도대체 국제법 기반 질서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뭐가 다른지 매우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디 이미 작년부터 작년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가서 국제회의에 가서도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언론 이게 번역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현재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위기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다른 이야기 다 떠나서 여기 제 텍스트에 있는 그래프 몇 가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그래프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아주 묘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 이 순간 2023년 이 시점에 37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브릭스와 G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와 비아시아 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의 세계 GDP에 차지하는 쉐어가 나옵니다. PPP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 순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묘합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바로 이 시점에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를 혹은 국제관계의 민주화 혹은 다극 체제가 선언되고 앞으로 더욱더 추진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특수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이해서 이 전쟁이 다극 체제에 그렇다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논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미 패권과 그 위험이라는 문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포지션 페이퍼라고 하는 걸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그 포지션 페이퍼에 기반해서 어제 다시 한번 중러 양국 정상이 다극 체제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 내지 그 방향 같은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 여기 발표문에는 그 중국의 평안이라고 따로 제가 23페이지 자세히 언급을 하고, 동시에 미 패권과 그 위험이라고 하는 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면은 중국의 평화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번에 다시 한번 푸틴이 언급하기를 중국의 평화안을 수용하고 그 기반하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한다 하는 정도로 이번에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마지막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특히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미래, 그리고 새롭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서 다극 체제와의 상관성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 내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제 발표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만에 하나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우세 속에서 전쟁이 일정 기간 더 연장되어 휴전 또는 협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한설 장군님이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실 건데, 이번 여름이 저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여름 혹은 늦여름 혹은 가을이 오기 전에 뭔가
전환의 계기가 전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뭐 자세한 말씀을 전 생략을 드리고 그 첫 번째 보시면 미국 주도 단극 체제의 다극 체제로의 이행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행의 폭과 속도는 러시아 승리의 규모와 강도에 비례할 것이다. 뭐 정쟁이 어떻게 갈지 지금 현재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나 서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고 보는데 조건부 항복이냐 무조건 항복이냐까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현재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철의 장막, 새로 다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즉 디커플링으로 인해 유럽은 경제적 쇠퇴와 군사적 약화로 인해 미국의 위성국 혹은 거대한 관광단지화 될지도 모른다. 셋째, 러시아 쪽에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평론가들이 1차 다극전쟁, 이번 전쟁을 이라 부르는데 미국의 전략투사의 정도, 즉 얼마나 필사적이고 전망적인가 그 정도에 따라 미국 패권은 그 다음 단계, 즉 대중국 전선으로 이행할 모멘텀을 확보하거나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중전선으로의 확전은 나토, 즉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충분한 규모로 승리하는 것과 밀접한 비례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미 패권은 더 빠른 속도로 해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넷째, 이번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실체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화의 중요으로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전략적 협력 혹은 준동맹관계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때 러시아, 중국, 이란의 전략적 협력 혹은 동맹관계를 브레진스키가 부르기를 불만의 동맹이라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불만의 동맹을 미국 외교의 최악의 악몽이다 라고 이미 90년대 말에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잘 알려진 책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은 러시아, 중국, 이란에 또 북한이 붙어 있습니다. 더 커진 거죠. 소위 브레진스키식으로 이야기하는 불만의 동맹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브레진스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외교의 악몽은 더 커진 거죠. 현재 보자면 여기에다가 사우디까지 지금 브릭스 쪽에 가담을 하는 그런 형국에서 SCO, 상하이 협력기구, 그다음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프레임워크 혹은 경제동맹 등이 오히려 장차 미국을 역포위하고 여기에 인도가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복합적 다극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 혹자는 이와 관련해서 유니폴라에서 바이폴라, 그 다음에 멀티폴라로 세계 체제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멀티폴라를 트라이 멀티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뭐가 세계냐면은 미국과 그 집단 서방, 서유럽 혹은 우리 한국 포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중국, 앙땅뜨라고 표현합니다. 앙땅뜨 협력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앙땅뜨와 유라시아 권역을 포함하는 두 번째 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세 번째 폴레리티 해서 세 개의 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방향으로 세계 체제가 혼돈과 이행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다극 체제의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주장하는 가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혹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 등등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러 앙땅뜨가 대표하는 가치가 또 뭐냐?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가 주장한 가치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 매우 힘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은 평화, 공존과 다양성 이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조금 회의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로 1차 다국전쟁의 전말과 더불어 한반도는 빠르게 신냉전 구도로 빨려갈 리스크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를 보시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브레진스키 씨의 불만의 동맹 속에 북한은 깊이 들어가 있고, 뭐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나토 체제, 나토 등등 체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양쪽이 분단이 뽀개져서 각기 다른 폴레리티 속에 가입 소속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림 9에서 보도 한반도는 단극대 다극의 단층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단극대 다극의 단층대에 위치한 유일한 분단국. 이로써 한편으로 글로벌 나토의 전방 소총수로, 다른 한편으로 미 본토 내지 내지의 산업기지로 동맹 궁핍화의 경로를 밟을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동맹 궁핍화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개념인데, 현재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은, 어제도 제가 한국경제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사실상 미국이 한국 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그 똑같은 걸 넣고 이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보니 그 리스크로부터 벗어났다고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한국 경제가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정도인데 왜? 이거는 정말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아마 2부에 백일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중국 디커플링의 효과로 인한 사상치대 규모의 무역 적자와 지정학적 대전화의 충격으로 인한 가스, 전기 등 기초재화의 초인플레로 양극화의 심화와 신빈곤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다. 대서양주의에 맞서 유라시아주의에 올라탄 북한이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노리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철저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북핵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어떤 대체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과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북핵을 지렛대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이 이제 지정학적 대전환을 맞이해서 그것보다는 핵을 가진 채 유라시아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져 버린 이런 새로운 지정학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2023년 지금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 정치와 사회의 거대한 위기로 전환되면서 어떤 사회 세력도 여기에 다수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라 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에 하나 이러한 새로운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꽤나 유의미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